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시자질로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정신병원까지 가게 만든 엄마 편들다가 사람들한테 욕 오지게 처먹고 결국 그를 지우고 도망가다 검거가 돼버린 그런 시누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: 올케가 너무나 괘씸한 엄마.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대신 나서서 시자질 좀 해도 되겠죠? 라고 했다가 쌍욕 처먹고 도망간 시누이. 너 박제! 원제: 올케가 괘씸하다는 엄마, 제가 나서도 될까요? 원본 지킴이의 변. 원본 지킴이가 한 말입니다. 어이 미친 여자,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너 글 삭혀도 소용없다고. 근데 역시나 글 지우셨네. 너랑 엄마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고. 글 안 지운다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냐? 아무 죄도 없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스트레스 줘서 정신병원에 가게 만든 늙은 년을 꼴의 딸이라고. 대도 않는 개소리에 거기다 글 수정까지 해가며 뭐가 어쩌고 어째? 야, 이 그지같은 쓰레기야. 넌 나중에 꼭 네 애미 같은 시자들 만나라.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 박제돼 고통이나 받아. 본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인데요. 저 다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저희 엄마가 올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글 써봅니다. 일단 저는 30대 후반 여자고 동생은 쌍둥이 남동생이에요. 올케도 마찬가지 저희와 동갑입니다. 잠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, 먼저 저희 집의 경우 부모님 그리고 쌍둥이 남매 이렇고요. 전날 아버지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넉넉하게 자라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도 그래요. 몸 쓰는 일을 하고 계시죠. 청소나 식당 같은 거. 이토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 남매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. 특히 동생의 경우 1학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큰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올케네의 경우 올케 본인 장녀예요. 그리고 부모님, 그리고 아직 취업을 못한 어린 동생들이 둘 있는데요. 부모님 밑에서 다들 안정적으로 자라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부자는 아니고 평범한 편입니다. 끝으로 올케는 지방대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부침성은 영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. 그러니까 집안 빼고 학교나 직업만으로 따지면 저희 동생이 올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들이 지금 결혼한 거 한 5년 정도가 됐는데요. 결혼 후에 한동안은 가끔 본가에 들르더니 그러니까 월 한 1, 2회 정도 언제부턴가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리고 동생이 이쯤에 엄마한테 했던 말이 올케한테 연락을 하지 마라.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자기한테 해라. 이런 소리를 좀 했었나 봐요. 그래도 저희 엄마는 가끔 올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이 대신 나서서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며 난리를 쳤고, 그래서 엄마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. 거기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는 아예 안 와요. 그 이후 생신이나 명절에도 안 오죠. 매번 동생 혼자만 내려오고, 그래서 이번 추석엔 같이 좀 오라 했는데 또 혼자 왔네. 해서 저희 엄마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요,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도 봤는데 그 며느리가 평소 전화도 없고 명절에도 안 오고, 아니 아예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니까 그런 며느리가 엄청나게 괘씸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제가 동생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얘 하는 말이 그래요. 저희 부모님 때문에 항상 싸웠다고 합니다. 특히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마음을 돌렸다나 어쨌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젠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.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바로 이혼당한다고. 아니 지금 이게 아들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이게? 근데요,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게 사실 저희 부모님 잘못은 아니거든요. 여기다 그 모든 걸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동생이 올케에게 먼저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저희 부모님이 더 큰 말실수를 했다며. 아니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. 절대로 아니에요. 근데 올케 입장에선 말실수라고 합니다. 여하튼 그래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. 그게 아니면 이혼이다. 이런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.
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좀 유별난 건 알아요. 두 분 다 가끔 안 해도 될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요. 그렇다고 해서 악의가 있는 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. 왜 지 혼자 오해를 하고 지랄이야. 그런데도 올케는 본인 혼자 이상한 오해를 하고 망상을 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고 저주를 하니까 참 답답하죠. 게다가 하나 있는 아들이란 새끼는 자기 엄마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저런 미친 소리만 해대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해서 제가 올케한테 연락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 싶어서 말이죠.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. 추가. 죄송합니다. 본문에 있는 댓글은 제가 가져오질 못했어요. 없어가지고. 추가. 하도 말이 많아서 조금만 더 추가합니다. 당시 저희 아빠가 올케 앞에서 동생 편을 좀 들었고 기죽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대요. 그리고 올케는 그게 자기를 무시한 엄청난 말 실수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요 또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. 아빠가 동생 부모인데 풀 죽은 당신 아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잖아.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월 1, 2회 방문이 가끔이라고 쓴 거는 부모님 입장에선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. 당시 엄마가 저한테 아이고 이 아들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드냐. 조금만 더 자주 오면 좋겠다 라고 하셨거든요. 하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막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부모처럼 악을 쓰고 험한 말씀 하신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냥 가벼운 푸념 정도가 전부였죠. 너 왜 안 오냐 이 정도. 물론 제 앞에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욕설은 좀 하지 마세요. 추가 2번. 아니 지금 자꾸 저희 부모님 욕만 하시는데 사실 올케가 먼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엄마가 저희 동생네 반찬도 자주 보내주시는데요. 올케가 고맙다고 연락한 것도 안 한 것도 서운하다 이거죠. 동생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챙겨주는 반찬들 매번 귀찮고 싫다며 절대 안 받아갔거든요.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웬걸 매번 그 반찬을 다 받아간다 이겁니다. 그렇다고 딱히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. 올케 음식 솜씨가 영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거기다 동생이 올케는 무슨 반찬을 좋아한다 등등등 이런 말도 자주 했었으니까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반찬을 한 10번 정도 보낸다 치면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올케가 좋아하는 반찬도 같이 만들어 섞어 보내곤 하셨습니다. 근데도 지 기분 좀 상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상처가 되죠. 제 말이 틀렸나요? 댓글 1번. 그래 모든 댓글마다 지랄 난리치며 대댓글 달고 이거 완전 개싸이고 답정너라 글삭할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니 역시나 지우고 도망갔네.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초 원본에는요 며느리가 정신과 치료 받았다고 썼습니다. 그것 때문에 동생은 이혼 직전까지 갔던 거고 그랬는데 첫 번째 추가글을 쓰면서 수정 및 삭제.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로 정신과 치료받은 거 그거 왜 지웠어? 라고 따져 물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냥 상담인지 치료인지 헷갈려서 지웠어요. 이지랄. 야 이 미친 노처녀 아줌마야. 제정신인 사람은요 치료가 아니라 상담도 안 받아요. 심리상담이 회당 10만원이 보통인데 네 말 맞다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걸 받겠냐고. 그리고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건 니네 미친 부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. 알았냐? 그래 네 동생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말 안 해도 충분히 다 알겠다. 아우 씨. 2번. 글 지우고 도망간 쓰니님 지금도 계속 보고 있죠? 이 글 님네 올케가 꼭 보길 바랍니다. 그리고 님 동생이 어떻게 될지 당신의 그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세요. 님 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니까요. 아시겠나요? 3번. 나는 상대에게 죽을 만큼 아픈 고통, 상처를 줘놓고 아기가 없다고 씨부리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.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들, 못 배워서 예의가 없거나 지능이 낮아서 공감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딱 니네 그지같은 부모랑 너처럼 말이야. 4번. 이거 원글에도 했던 말인데
본인 아들이 결혼한 거지 왜 며느리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? 어디까지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지 막 뿌리고 막 말해도 되는 종을 들인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말은. 가만 보면 세상에 참 불쌍한 시댁들이 많아요. 대접 못 받을 거지 같은 행동만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오히려 땡큐지. 평생 안 보고 살 이유를 만들어주잖아. 얼마나 좋아. 5번 쓰니야 우리 부모님에게 악의는 없다 이거. 우리 부모님은 머리가 멍청하고 많이 딸려서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않다. 한마디로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뜻인 거 너도 다 알고 말하는 거 맞지? 그렇지? 6번 자기 부모가 집으로 유별나다고 썼다. 그렇다면 이것은 남이 볼 때 진짜 완전 개 그지 같은 시자였다 이거죠. 근데 악의는 없다고? 헐 이게 말이야 똥이야. 그리고 그게 더 나쁜 거야. 훨씬 더 그지 같은 거라고. 사람이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. 에휴. 7번 역시 그 부모의 그 딸년이구만. 아 신우야 절대 오해하지 마라. 악의는 없었다. 깔깔깔깔깔. 9번 쓴이로 의심되는 존재입니다. 저기요 남의 글을 왜 무단으로 게재하죠? 원본 지킴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. 미쳤어요? 대댓글 역시 계속 보고 있을 줄 알았다니까. 원래 글이라는 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써지죠. 그리고 불필요한 자기 입장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많은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됩니다. 느낌이 오죠.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전문가니까. 정신병원에 갈 정도고 이혼 불사해가지고 아들이 바뀌었다. 이렇다면 이거는 뭐 말 다 한 겁니다. 이거는. 그죠? 다른 거 없어. 감사합니다. 응?